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루이스 캐럴 작가님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작품입니다. 우리 앨리스의 환상적인 모험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날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요. 앨리스는 소리쳤습니다. 순간의 당황스러움에 몇 분 전 자신이 얼마나 커졌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녀는 너무나 황급히 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치마 끝자락으로 배심원석을 뒤집어 엎었고 그 밑에 있던 군중의 머리 위로 배심원들을 모두 와르르 쏟아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었는데 앨리스는 마치 지난주 실수로 엎었던 금붕어 어항 속 금붕어들이 생각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녀는 크게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고 금붕어 사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에 재빨리 배심원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들을 즉시 모아서 배심원석에 도로 넣어두지 않으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배심원들이 모두 제자리에 돌아오기 전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왕은 아주 근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다. 그는 앨리스를 빤히 쳐다보며 모두 다 아는 말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앨리스는 배심원석을 보니 서두르는 바람에 도마뱀을 거꾸로 집어넣어 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작은 도마뱀은 몸을 움직이지도 못한 채 우울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죠. 그녀는 곧 그것을 다시 꺼내 똑바로 앉아주었습니다. 별 의미도 없지만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거꾸로 앉든 바로 앉든 재판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 말이야. 배심원들은 업어지는 충격에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칠판과 연필을 찾아 돌려받자마자 사고의 전말을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입을 벌린 채 법정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만 빼고는 모두 그랬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왕이 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앨리스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냐? 왕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앨리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왕이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막 이 말을 칠판에 적으려던 참에 하얀 토끼가 끼어들었습니다. 폐하, 물론 중요치 않다는 말씀이시겠지요. 그는 매우 공손한 어조로 말했지만 왕에게 얼굴을 찌푸리고 험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물론 중요치 않다는 뜻이었지. 왕은 서둘러 말하고는 어떤 단어가 가장 그럴듯하게 들릴지 시험하는 듯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 어떤 배심원들은 중요하다고 적었고 어떤 배심원들은 중요치 않다고 적었습니다. 앨리스는 그들 칠판 너머로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동안 열심히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던 왕이 갑자기 조용하고 꽥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의 수첩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규칙 42조. 키가 1마일 이상인 모든 자는 법정을 떠나라. 모든 시선이 앨리스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1마일 키가 아니에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렇다. 왕이 단정했습니다. 거의 2마일 가까이 될 걸. 여왕이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안 갈 거예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정식 규칙이 아니잖아요. 방금 지어내신 거잖아요. 이 책에 있는 규칙 중에 가장 오래된 규칙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번 규칙이어야죠. 앨리스가 되받아쳤습니다. 왕은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황급히 수첩을 닫았습니다. 평결을 내리시오. 그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아직 나올 증거가 더 있어옵니다. 하얀 토끼가 크게 서두르며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방금 이것을 주었사옵니다. 무엇이 들었느냐? 여왕이 물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는 못했사옵니다. 하얀 토끼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수가 어떤 이에게 쓴 편지인 듯하옵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왕이 말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말이지. 알다시피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가요? 배심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쓰지 않았사옵니다. 하얀 토끼가 말했습니다. 사실 겉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사옵니다. 그는 말하면서 종이를 펼치더니 덧붙였습니다. 결국 편지가 아니었사옵니다. 이것은 시로군. 그 시가 죄수의 필체이옵니까? 배심원 중 또 다른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하얀 토끼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묘한 점이옵니다. 배심원들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필체를 흉내낸 것이로군. 왕이 말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모두 다시 환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폐하, 송구하오나 하트 잭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쓰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제가 썼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을 것이옵니다. 끝에 서명도 없사옵니다. 내가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왕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분명히 무슨 나쁜 짓을 꾸민 것이거나 아니면 정직한 사람답게 서명을 했을 터. 이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왕이 한 말 중 가장 기발한 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이 그의 유죄를 증명하는구나. 여왕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앨리스가 외쳤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잖아요. 읽거라. 왕이 말했습니다. 하얀 토끼는 안경을 썼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겠사옵니까? 폐하, 그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왕이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끝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읽고 그 후에 멈춰라. 하얀 토끼가 읽은 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이 내게 전했나. 자네 그 여자에게 갔다 온 이야기. 그 남자에게도 날 알렸다지. 그 여자 내게 좋은 평판은 주었으나 헤엄은 못 친다 말했더군. 그이 내 가지 않았다 그들에게 일렀으니 우리는 그것이 참인 줄 알고 있지. 만약 그 여자 이 일을 밀어붙인다면 자네 신세 어찌 될꼬. 나 그녀에게 하나 주었으니 그들은 그에게 둘 주었고 자네는 우리에게 셋 또는 그 이상 주었지. 모두 그에게서 자네에게로 돌아왔건만 예전엔 내 것이었거늘. 나나 그 여자 이 사건에 우연히 엮이게 된다면 그이 자네에게 맡길 걸세. 그들을 풀어주라 믿으면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내 생각엔 자네가 그랬을 거야. 그 여자 그런 발작을 하기 전에는 장애물이었지. 그와 우리들 그리고 그것 사이에 가로놓인 채로 말이야. 그이가 그녀가 가장 좋아했다는 것을 모르게 하게. 이것은 언제나 다른 모두로부터 지켜질 비밀이어야 하네. 자네와 나 사이에 말이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증거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로군. 왕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심원들은 만약 이 시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분 전 키가 너무나 커졌기에 그를 방해하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6펜스를 드리겠어요. 저는 이 시에 티끌만큼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심원들은 모두 칠판에 그녀는 이 시에 티끌만큼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지만 아무도 그 종이를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왕이 말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수고를 덜어주는 일이지. 알다시피 우리는 굳이 찾으려 애쓸 필요가 없으니 말이야. 그런데 잘 모르겠군. 그는 시를 무릎에 펼쳐놓고 한쪽 눈으로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쩐지 난 아무래도 시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것 같군. 헤엄치지 못한다고 말했더군. 자네는 헤엄치지 못하지. 그렇지 않은가? 그는 하트잭에게 몸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하트잭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헤엄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카드인 몸이었으니 물론 헤엄칠 리가 없었죠. 좋아, 지금까지는 순조롭군.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를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참인 줄 알고 있지. 그건 물론 배심원들이고 나 그녀에게 하나 주었으니 그들은 그에게 둘 주었고 그건 틀림없이 그가 타르트를 가지고 한 짓이겠지. 안 그런가? 하지만 시에는 모두 그에게서 자네에게로 돌아왔건만 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여기 있잖아. 왕은 승리감에 차 탁자 위타르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백할 수는 없지. 다시, 그 여자 그런 발작을 하기 전에는 자네는 절대 발작한 적 없지. 안 그런가, 여보? 그가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단연코 여왕은 맹렬히 소리치며 그 말을 하는 도중 도마뱀에게 잉크스탠드를 던졌습니다. 불쌍한 작은 빌은 칠판에 손가락으로 쓰는 것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쓰는 것을 멈추었지만 이제 그의 얼굴로 흘러내리는 잉크를 이용해 급히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단어들은 자네에게 해당되지 않는군. 왕이 웃음을 띠며 법정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삽시간에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말장난이다. 왕이 언짢은 듯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심원들은 편결을 고려하시오. 왕이 그날 20번째쯤 되는 말을 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여왕이 외쳤습니다. 판결은 먼저, 평결은 나중에. 말도 안 돼요. 앨리스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판결을 먼저 한다니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닥치지 못할까? 여왕은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신을 신경이나 쓴다고요?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완전히 자신의 원래 크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저 한낱 카드 더미에 불과해요. 이 말에 모든 카드들이 일제히 공중으로 솟아올라 앨리스 위로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반, 분노 반으로 작게 비명을 질렀고 카드들을 쳐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언덕에 누워 언니의 무릎을 베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나무에서 팔랑팔랑 떨어져 내린 마른 나뭇잎들을 앨리스의 얼굴에서 부드럽게 털어주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렴, 사랑하는 앨리스. 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오래 잠들었던 거니? 오, 정말이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에게 기억나는 대로 지금 막 여러분이 읽었던 그 모든 이상한 모험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앨리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언니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구나. 예. 그렇지만 이제 차 마시러 들어가자. 늦었다. 그래서 앨리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달려가면서 그 꿈이 얼마나 놀랍고 근사한 꿈이었는지 충분히 그럴 만하게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앨리스의 언니는 앨리스가 떠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손에 턱을 괴고는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어린 앨리스와 그녀의 경이로운 모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언니 역시 일종의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 그 꿈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언니는 어린 앨리스 자신을 꿈꾸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작고 여린 손이 언니의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포개지고 총명하고 호기심 가득한 눈동자가 언니의 눈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언니는 앨리스의 목소리 톤 하나하나를 들을 수 있었고 늘 눈을 가리곤 하던 제멋대로인 머리카락을 넘기려 앨리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그 별난 습관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듣고 있는 동안 혹은 듣는 듯한 순간에 그녀 주변의 모든 곳은 어린 여동생의 꿈속 기묘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얀 토끼가 허둥지둥 지나갈 때면 그녀의 발치에서 긴 풀잎들이 바스락거렸고 겁에 질린 생쥐는 옆 연못을 첨벙이며 헤치고 지나갔습니다. 3월 토끼와 그의 친구들이 끝없는 다과회를 즐기며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여왕이 불쌍한 손님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는 날카로운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접시와 그릇들이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 사이로 공작 부인의 무릎에 안긴 아기 돼지는 또다시 재채기를 했으며 그리핀의 날카로운 비명,
도마뱀의 칠판 긁는 소리, 그리고 제압당한 기니피그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불쌍한 가짜 거북의 슬픈 흐느낌과 뒤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언니는 눈을 감은 채 앉아 마치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와 있는 것만 같다고 절반쯤 믿었습니다. 비록 눈을 다시 뜨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칙칙한 현실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풀들은 그저 바람에 바스락거리고 연못은 갈대가 흔들려 물결칠 뿐일 테고 달그락거리던 찻잔 소리는 달랑거리는 양떼의 방울 소리로 여왕의 날카로운 비명은 양치기 소년의 목소리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아기의 재채기, 그리핀의 비명, 그리고 다른 모든 기묘한 소음들 또한 그녀는 알았죠. 분주한 농장 마당의 시끄러운 소란으로 변할 것이며 멀리서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가짜 거북의 무거운 흐느낌을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니는 자기의 어린 여동생인 앨리스가 언젠가 어른이 되어 성숙한 세월 속에서도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른 어린아이들을 주변에 모아 앉히고 어쩌면 오래전 이상한 나라의 꿈까지 섞어 수많은 이상한 이야기로 그들의 눈을 반짝이고 열정적으로 만들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아이들의 순수한 슬픔에 공감하고 순수한 기쁨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과 행복했던 여름날들을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기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동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지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고전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